여러분의 이직을 도와드리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저는 이제 헤드헌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는 이제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이제 대충은 다들 아시지만 정확하게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치펌도 많아지고 활동하는 헤드헌터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뭐 헤드헌터라는 직업의 정의나 이제 뜻이나 의미를 모르는 직장인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헤드헌터는 말 그대로 이제 기업에 의뢰를 받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러한 경력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이 헤드헌터, 당신이 거기에 이제 적합한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입사를 하면 그에 대한 이제 페이를 지불하겠다. 결국에 이제 헤드헌터는 기업으로부터 이제 수수료를 받는 직업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 경력직 이직 시장에서 가장 이 필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헤드헌터죠. 물론 이제 기업에서 헤드헌터 같은 이제 서치펌을 사용도 하지만 자체 리크루터나 채용팀을 두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헤드헌터의 이제 헤드헌터 서치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이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사용하는데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 쪽에 이제 채용 담당자가 저희랑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그런 질문들이 가끔 있었어요. 헤드헌터, 이제 저 같은 헤드헌터가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지원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수수료가 있나요? 뭐 비용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 비용은 이제 채용 기업으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은 전혀 이제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헤드헌터한테 이제 연락이 왔을 때, 뭐 그냥 안부 삼아서 연락 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포지션, 뭐 이러이러한 포지션이 있는데 뭐 관심이 있느냐라는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그 포지션이 평소에도 내가 좀 관심이 있었고 가고 싶었던 포지션인 경우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뉠 거잖아요. 뭐 딱히 이렇게 그 산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헤드헌터랑 소통을 하고 헤드헌터를 활용을 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헤드헌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진행하는 그 포지션이죠. 채용을 하기 위한 그 포지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포지션이 왜 이제 오픈이 됐고, 어떠한 직무 역량을 필요로 하고, 반드시 그러니까 충족해야 되는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뭐 남자, 여자, 나이, 뭐 학교, 이런 여러 가지 그 포지션에 원하는 조건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헤드헌터한테 제안을 받았는데, 회사도 뭐 내가 평소에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회사고, 산업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난 충분히 이제 좀 지원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매력적인 포지션을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 헤드헌터가 지원하는 사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고 파트너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헤드헌터는 수익을 어떤 식으로 창출하냐면, 적합한 사람을 이 회사에 추천을 해서 서류 통과하고 면접 통과하고 연봉 조건까지 다 이상 없이 해서 입사를 해야 그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자와 헤드헌터 간에 이해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지원자는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고,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와 시간과 이것으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 헤드헌터는 이 포지션에 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에 입사를 해야 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럼 둘이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헤드헌터한테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를 먼저 시작을 했을 때 그 헤드헌터가 그 채용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역량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고 뭐 내용이 너무 길면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축소해서 작성을 하시고 어떤 직무를 좀 늘리시고 이러한 기본적인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류가 통과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 면접관으로 오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뭐 성향이나 최대한 이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팀을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그 회사와 거래하면서 느꼈던 회사만의 독특한 문화나 뭐 특수성 같은 거를 이제 만약에 본인이 알고 있다라면 그런 걸 잘 전달을 해서 면접 준비를 잘 하는 거겠죠. 그래서 면접까지 잘 통과하게 되면 연봉 협상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연봉 협상은 당연히 지원자도 많이 받고 싶고 헤드헌터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수료율이 지원자의 연봉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 협상에서도 최대한 이 지원자 편에 서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 싶은 포지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을 가져온 제안한 헤드헌터는 내가 믿고 같이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오픈을 하고 서로 오픈한 상태에서 좀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우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보험회사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든든한, 진짜 든든한 파트너.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가장 든든한 파트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원할 것 같지도 않은 포지션을 제안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분이 있냐면 그냥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냥 끝내시는 분들도 꽤나 계세요. 아니면 그냥 답변을 안 하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화가 오거나 뭐 문자든 메일이 이렇게 왔을 때 요즘은 보면은 이제 확실히 좀 전화보다는 이제 문자가 편한 시대라고는 하긴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즉각인 즉문 즉답을 하기에는 전화가 유용한 수단이죠. 그래서 전화를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뭐 메일이 됐건 문자가 됐건 그런 걸 하시더라도 그냥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관계를 끊으시기보다는 저는 좀 대화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반도체 장비나 이런 기계 설비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제안이 온 거는 뭐 예를 들면 다른 건설 기계 장비 쪽이라든가 뭐 자동차 쪽, 뭐 부품이나 설비 쪽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면 이게 산업군이 틀리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요 포지션만 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헤드헌터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반도체 쪽의 포지션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바로 끊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안 주신 포지션은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산업군을 이번 이직할 때는 이제 그쪽보다는 이렇게 뭐 다른 쪽 반도체나 이런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라고 하면 알면은 대답을 해줄 것이고, 뭐 그런 쪽에 잘 모르면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답이 오겠죠? 그러면 뭐 알면 이야기를 들으면 되고, 모른다 그러면 혹시나 나중에라도 뭐 반도체 제가 원하는 이런 쪽에 관련된 이야기나 포지션이 있으면 뭐 잊지 말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도 나중에 연락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이는 사람이 그만큼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제가 현재 한 7년 차인데 7년 차 정도 되는 사람이 이직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7년 차 되는 사람의 연봉은 저는 뭐 대략 이 정도 받는데 뭐 어느 산업군이나 어느 산업군, 뭐 기업 규모에 따라서 뭐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이직이나 개인의 경력 관리 측면에서 물어볼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내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을 못 줄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질문을 던졌을 때 뭐 4-5개만 받아도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냥 관심이 없다는 게 그 포지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지 이직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뭐 그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나쁘진 않고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뭐 나중에 명함을 한번 보내주셔도 되고, 혹시 이력서를 나는 지금 이직을 굉장히 하고 싶으니 이력서를 보내드릴 테니 뭐 추후에 적합한 포지션 있으면 뭐 진행을 시켜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에게 도움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헤드헌터가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구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이 무서워서 아예 헤드헌터를 안 만날 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왔을 때는 가장 나와 목표가 같은 든든한 파트너로서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포지션에 제안이 오더라도 그 이외에 앞으로 미래의 기회, 그리고 이 채용, 이직, 이런 전반에 대한 트렌드나 추세,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헤드헌터와의 소통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헤드헌터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